사람들은 갱년기 얘기를 참 많이 합니다. 갱년기라는 게 우리가 늘 볼 때 사람들이 생각할 때 갱년기는 언제 오느냐라고 이야기를 되게 많이 해요. 자, 그러면 갱년기 얘기를 하게 되면 옛날에는 여자를 주로 얘기를 많이 했어요. 왜 그러냐면 여자들은 일정한 시간이 지나가게 되면은 어떤 현상이 생기냐면 호르몬의 변화가 그냥 옵니다. 언제? 폐경을 기준으로 가요. 폐경이라는 얘기는 무슨 뜻이냐면은 결국은 여성의 호르몬이, 즉 우리가 임신을 할 수 있는 시기를 지나간다는 뜻이거든요. 그렇게 되면은 이 호르몬의 변화가 일어납니다. 그때를 우리는 갱년기라고 해요. 즉 이게 무슨 얘기냐면 가임 기간을 지난다는 얘기거든요. 즉 여자의 임신을 여자가 가질 수 있는 어떤 그런 능력이라고 우리가 표현하는데 그게 호르몬을 어떤지는 몰라요. 저는 의학적인 건 잘 모르겠지만 이런 가임 기간이 지나가게 되니까 여성으로서 뭘 갖냐면 이제 몸에 호르몬의 변화가 일어나면서 마음에도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뭐가 만들립니까? 의미를 추구하는 것에 의미에 관련되는 부분이 문제가 발생을 할 때가 온지 이때 오는 거예요. 즉 아이를 양육을 하고 아이를 키우고 아이와 연결되어 있고 그 다음에 이제 내가 여성으로서의 어떤 그런 여러 가지 사안들에 대한 것들이 내가 이제 드디어 사랑받고 뭐 받고 막 하는 사랑받는 걸로는 여러 가지 일과의 여러 행동들이 결혼을 하고 함께 살아가면서 사랑을 받는다는 느낌을 갖고 하는 이유가 바로 이 의미 때문에 그러거든요. 근데 이 의미가 이제는 굳이 중요하지 않는 이 호르몬의 변화가 생기게 되면서 어떤 현상이 생기냐면 여성 호르몬에서 남성 호르몬이 증가되는 그런 일이 이제 발생을 한다고 합니다. 저는 잘 모르겠는데. 자, 그러다 보니까 여자는 갱년기에서 나타나는 현상이 뭐냐면 이 가임 기간을 지나서 의미를 가다 보니까 여성으로서의 지금까지 해왔던 이런 것들이 뭘로 이제는 바뀌는 거예요. 바뀌는 지점을 우리는 갱년기라고 얘기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주로 이 갱년기를 통해서 여자들은 뭘 가냐면 이 남성 호르몬이 증가가 되다 보니까 약간 좀 활동적으로 변하고 옛날에는 집에만 있었다면 조금 활동적으로 변하게 되고 조금 이제 언행도 약간 좀 거칠어지게 되고 이런 여러 가지 사안들이 변화를 일으키게 됩니다. 우리는 그걸 흔히 말하는 갱년기라고 해요. 그러다 보니까 여성 호르몬이 유지하고 있을 때는 괜찮았는데 우리가 뭐 얼굴이 뭐 화끈거린다든가 뭐가 자꾸 변화가 일어나는 거야, 내 몸에. 그래서 몸과 마음에 남성과 같은 그런 형태로 내가 변화를 일으켜가는 그런 과정들을 우리는 여자의 갱년기라고 합니다. 자, 이럴 때 만약에 얘 옆에 여기에 남자가 옆에 떡 버티고 있으면 이 남자 어떻게 될까요? 나랑 충돌이 일어나게 되죠. 충돌이 일어납니다. 그러다 보니까 자꾸 뭘 가냐면 이 남자랑 이제는 살 만큼 다 사는 게 돼버리는 거예요. 왜? 그동안은 내가 의미를 갖고 갈 때는 필요했는데 이제는 내가 몸과 마음이 변화되니까 이 사람이 필요가 없어져 버리는 거예요. 불필요해지는 거예요. 이런 일이 흔하게 발생하는 게 여자의 갱년기입니다. 그때 우리가 많이 오는 게 내 인생을 생각을 하게 되니까 너무 답답해지고 우울해져. 여기에 우리가 이 갱년기인 여자에게 뭐가 만들어집니까? 빈둥지 증후군과 같이 아이들이 커서 이제 또 시집장가를 가게 되면서 이제 멀어져가는, 혼자 있게 되는 이런 상태로 가다 보니까 집에 누구가 남아있어요? 남자가 남아있게 되는 거예요. 둘이 사이가 좋으면 신나고 재밌게 잘 살 텐데, 둘이가 평상시 이렇게 우리가 결혼 생활을 쭉 해올 때는 남편은 나몰라라고 바깥으로 돌고 아내는 옆에서 이렇게 막 계속 아이들 케어하고 그러다 아이들 케어할 아이들이 사라지고 이건 뭐지? 이렇게 가다 보니까 우울증으로 간다든가 아니면 아예 중독으로 빠져들다든가. 그런데 만약에 서로 사이가 굉장히 많이 좋고 서로 의지하면서 많이 이런 걸 같이 해왔다 그러면 아이들이 없으니까 얼마나 좋겠어요. 같이 재밌고 즐거우면 되니까. 그런데 해봤어야 알지. 되게 어색해. 그럼 어떻게 됩니까? 남자와 남자가 부딪힙니다. 부딪혀요. 못 견디는 거예요. 그래서 여자들이 못 견디는 거예요. 황혼이혼이 늘어나는 이유 중에 하나이기도 해요. 자, 그런데 여자의 갱년기는 그렇다 쳐요. 남자의 갱년기는 언제 오느냐? 우리도 남자도 갱년기 있다고 합니다. 있어요. 자, 재밌는 게 왜 있느냐? 이 남자가 뭐를 추구하면서 살아왔어요? 같이 추구를 하면서 살아왔습니다. 언제 생기느냐? 이 갱년기가 같이 추구가 멈출 때 생깁니다. 그러다 보니까 미래 행복이 없어져요. 미래 행복이 없으니까 이 미래 행복을 어디서 찾습니까? 집에서 찾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든 이제는 내가 바깥에서 많이 열심히 이제 이렇게 일을 했으니 집에 들어와서 이제 와이프나 그 다음에
내 아이들과 함께 뭔가 재밌게 해보려고 했더니 얘들이 어디가 있어요? 여기가 돼 있잖아. 여기가. 그러다 보니까 집에서 찾는데 여기서 찾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언제 오냐면 남자는 같이 추구를 하다가 멈추게 되면 멈추는 날이 옵니다. 같이 추구가 이상하게 멈추는 사람들이 있어요. 근데 그렇지 않은 남자의 갱년기를 느끼지 않는 사람들도 있어요. 왜? 아직도 같이 추구하고 있거든. 그러면 갱년기가 없습니다. 근데 남자의 갱년기가 어떻고 남자가 뭐 심리적으로 허전하고 삶을 돌아보니 이렇고 뭐 하면서 갱년기를 찾아간다는 얘기는 뭔지? 갱년기가 있다는 얘기는 같이 추구하던 것이 멈추는 거예요. 멈추게 되니까 이제 어디서 어떻게 찾아야 될지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돌아가는 데가 어디냐면 바로 집이에요. 집. 가장 편안한 곳. 그래서 내 나름대로 편하다고 생각하면서 거기에서 이제 함께 가면서 그래도 내 미래 행복이 거기에 있으니까. 그래서 이제 그동안 이렇게 내 나름대로 해왔다고 생각을 하고 이렇게 가보니까 이게 집이 없네. 집은 있으나 집이 아닌 거야. 내가 알던 집이 아니에요. 왜? 아내는 어디가 있어요? 밖에 나가 있고. 아내는 밖에 나가면 왜 나랑 있으면 되게 불편하거든요. 충돌을 일으키니까 남자들끼리. 아내가 남자가 돼 있다는 걸 모르는 거예요. 변화가 일어나고 있다는 걸 모르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서는 충돌이 나고 아이들 언제 아빠가 있었나? 밖에 나가 있었으니까. 그러다 보니까 아이들이 웬일이세요? 누구세요? 이거 애들이 아빠 없어도 잘 왔거든. 엄마랑 같이. 이런 일이 벌어지니까 이게 가치도 없어졌지. 미래 행복이 돼. 집도 이상하지. 이렇게 되니까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고 있는 거예요. 그게 남자의 갱년기예요. 그러다 보니까 뭐합니까? 가치를 잃어버리게 되니까 의기소침해지죠. 그러다 보니까 뭘 하냐면 옛날에는 그냥 자신있게 집에 와가지고 큰 소리 빵빵 치고 이러다가 깨갱거리고 소리도 못 치고 가만히 있어요. 안 그러면 밥도 안 줘요. 잘못하면 쫓겨나게 생겼어. 자, 이렇게 만들어지는 게 남자의 갱년기입니다. 자, 그런데 진짜 재밌는 게 조론 얘기예요. 요즘 조론 얘기 많이 합니다. 우리 조론의 심리에 대한 부분도 한번 영상에 다룬 적이 있어요. 자, 조론을 누가 요구하느냐? 만약에 아내가 조론을 요구한다. 왜 요구합니까? 갱년기를 겪는 아내들은 조론을 원합니다. 부딪히니까 조론을 원하는 거예요. 아내가 조론을 원한다는 얘기는 여기가 부딪히고 있다는 얘기예요. 지금 남편이랑. 그래서 분리하고 싶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혼하는 건 싫어. 왜? 그래도 아이들이 이렇게 있으니까 이혼보다는 따로 좀 따로. 니 좀 여기 나는 내가 좀 이제 좀 나도 좀 살자. 그래서 아내들이 조론을 원하는 경우는 이렇게 부딪히고 있기 때문에 원합니다. 근데 남편들이 조론을 원한다는 건 뭐예요? 아직 같이 추구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같이 추구하는 남자들이 조론을 원합니다. 같이 추구하는. 이제는 그만. 왜? 여기서 부딪히고 있거든요. 그래서 남자들이 조론을 원할 때는 언제 원하냐면 아내가 갱년기를 겪고 있는데 갱년기로 들어가 있는데 뭘 합니까? 자꾸 나랑 부딪혀요. 그러니까 자기는 같이 추구해야 되는데 자꾸 부딪히니까 뭘 가냐면 분리를 하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남편이 조론을 원한다? 그럼 아내가 갱년기 있는 상태에서 남편은 계속 뭘 갑니까? 같이 추구를 하고 있는 거예요. 이럴 때 조론을 원합니다. 그런데 가치가 멈추고 그래서 의미에서 편안함을 찾고 싶어하는 사람들은 조론을 원하지 않습니다. 조론. 만약에 이 사람 여기서 남편이 조론이 딱 됐어. 얼마나 신날까요? 아내 필요 없어. 이제 나만 살면 되는 거예요. 이제 끝난 거예요. 자, 여기서 만약에 아내가 조론을 원해서 싫지만 어쨌든 조론이 딱 끝났어요. 그럼 이제 그다음부터 아내는 뭐를 합니까? 신나게 삽니다. 신나게. 자, 그래서 조론은 남따로, 니 따로 남따로 해서 완전히 분리되는 거예요. 이혼하느니만 못한 결과가 나오게 돼요. 결국은 못 돌아갑니다. 여기서 조론했다. 그 다음에 돌아가면 못 견뎌요. 왜? 여자는 현재 익숙해. 현재 적응을 해버리면 그 다음은 그거를 다시 되돌리는 데는 굉장히 많은 시간이 걸리거든요. 자, 남자인 경우에도 여기도 마찬가지예요. 조론을 했다. 남자가 아내랑 부딪히는 거 없이 신나게 살았는데 갑자기 돌아와라? 못 돌아와요. 이 사람 그 다음에 여기가 신나게 놀다가 어디입니까? 같이 멈추면 어떻게 될까요? 멈추면 그날 죽는 날입니다. 이게 비일비재한 거예요. 이거는 남자와 여자에 관련된 인생의 삶과도 연결이 되거든. 이게 어디와 연결이 되냐면 바로 갱년기인 여자와 갱년기인 남자를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갱년기 여자와 갱년기 남자는 완전 틀려요. 같은 부류라고 생각하면 큰 오산이에요. 그걸 여러분들이 참고를 해두시면 될 것 같아요.